저는 15년 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질 때 어머니마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제 가슴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마주친 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 옆에서 흔들리는 어깨를 붙잡고 끝내 무너져 오열하시던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끝내 붙잡지 못했던 가족의 손 과연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딸아이 민지가 좋아하는 단감을 사려고 왔는데 문득 낯익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약국 앞에 굽은 허리로 서 계신 한 분,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5년 만에 마주친 그분은 바로 제 시어머니 강순자 어머니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1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 그분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신 겁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씩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약봉지를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머니의 야윈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흐려진 눈빛 속에서 저를 알아보시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서진이, 내가?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많이 변했구나. 세월이 참 빠르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하실 때마다 몸이 흔들렸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별일 아니란다. 하지만 손에 든 약봉지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근처 찻집이라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찻집으로 가는 짧은 길, 저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빠르게 걸으시던 분인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집을 나서던 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등을 돌리고 계셨죠. 그때의 원망이 아직도 제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응, 혼자 산 지 꽤 됐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20살이 됐어요. 제가 딸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사진 좀 보여줄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참 예쁘게 컸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손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오셨던 겁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무슨 약이세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혈압약이야. 나이 들면 다 먹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색과 야윈 몸을 보면 분명 더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다니세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끔 가지. 근데 혼자 다니니까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병원을 다니신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민지를 키울 때 아플 때마다 느꼈던 그 외로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 다니시는 게 걱정돼서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아,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왜 그날 절 붙잡아 주지 않으셨는지, 왜 아들 편만 드셨는지, 찻집을 나오면서 어머니께 연락처를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예전 번호 그대로라고 하셨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제 말에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헤어지는 길목에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사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이렇게 만나게 된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에 제가 아팠을 때 어머니가 사다 주셨던 분홍빛 손수건이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왜 그때 좀 더 참지 못했을까요? 왜 화만 내고 등을 돌렸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하지만 민지는 제 거짓말을 알아챈 듯 했어요. 엄마,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만났어.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어떻게? 어디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 천천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 어머니의 야윈 모습, 그리고 함께 차를 마신 일까지요. 민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다시 만날 거야? 저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 약봉지를 쥔 야윈 손가락, 그리고 외로움이 묻어나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15년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그때 많이 힘드셨던 건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다시 연락드리기로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묻어뒀던 오해와 원망을 풀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손수건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잘 지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제 제안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서진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부탁이에요. 제가 함께 가고 싶어요. 결국 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시더니 승낙하셨어요.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일찍 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 서니 가슴이 아팠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검사 때문에 금식해야 한다더구나. 집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가구 몇 점과 작은 TV가 전부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 집안이 쌀쌀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하셨어요. 응, 5년 됐네.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기침을 하셨습니다. 제가 등을 쓸어드리자 어머니가 미안한 듯 웃으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정형외과까지 여러 과를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여러 과를 다니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다른 환자 보호자들은 대부분 가족이 함께 와 있었는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혼자 오셨던 거예요. 진료실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환자분, 폐렴 기운이 있습니다. 기관지도 많이 안 좋고요.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입원은 어렵습니다.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난감한 표호로 대답하셨습니다. 약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꼭 입원해야 하는 상태인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입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너도 민지 키우느라 힘든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입원하세요. 지금 치료 안 받으시면 더 큰일 나요. 제 간곡한 부탁에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보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보험만 있을 뿐 실비보험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입원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침대를 정리해드리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꽂았습니다. 어머니의 혈관이 잘 안 보여서 몇 번이나 바늘을 찔러야 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움찔하셨지만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다 됐습니다.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너 회사는 어쩌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반찬했어요. 걱정 마세요. 사실 저는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식이 나왔습니다. 죽과 반찬 몇 가지였는데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신지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힘이 나야 빨리 나으시죠. 제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드리자 어머니는 마지못해 몇 숟가락 드셨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약기운 때문인지 잠이 드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야윈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15년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늙으셨던 거예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병실을 나와 복도 끝 휴게실로 갔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때?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입원하셨어. 폐렴이래.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이 아프셔? 나도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너는 학교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싸움, 이혼 서류, 그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오던 날. 어머니는 그때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계셨죠. 아들 편만 들으시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도 저 미워하시는 거죠? 제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그때 많이 힘드셨던 게 아닐까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감정만 생각했죠. 병실로 돌아가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빨리 낫기를 기도한대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 참 착하구나. 너 잘 키웠어. 저녁이 되자 병원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입맛이 없으셨지만 제가 계속 권해서 반 정도는 드셨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도 올게요. 제 말에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안 돼. 너도 일해야지. 나는 괜찮아. 어머니, 일은 괜찮아요. 제가 있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서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작고 차가운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울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어머니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에는 가족 간병으로 휴가를 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오는 것을 만류하셨지만 점점 제 존재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가져다 드리는 죽을 드시면서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서진아,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날 내가 집을 나갈 때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너를 붙잡고 싶었어. 정말 붙잡고 싶었단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안 그러셨어요? 제 목소리에 15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때 내가 내 편을 들면 내 아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 애도 내 자식이잖니.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단다. 어머니의 고백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도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서진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야. 너를 잡지 못한 것.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애는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박을 했어. 내가 모았던 돈을 다 가져갔단다. 충격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 도박을 했다니요. 어머니, 그럼 집은요?
살던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팔았어. 빚을 갚느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월세방에 사는 거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15년 동안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신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5년 전에 연락이 끊겼단다. 돈 다 떨어지니까 나한테도 안 오더구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결국 혼자 남으신 거예요. 어머니, 왜 그동안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너한테 연락을 해.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나인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 인생을 망친 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민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결혼 초에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다 기억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저녁 민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딸아이가 밝게 인사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민지는 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셔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집에? 내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랑 제가 할머니 모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 제가 돌봐드릴게요.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셨어요. 안 돼. 나 때문에 너희가 불편하잖니. 할머니, 불편한 거 없어요.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지를 먼저 집에 보내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진아, 민지 정말 잘 키웠구나.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민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곁에 계시면 돼요.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모레쯤 퇴원 가능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퇴원 전날 저는 어머니 월세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리고 이불 한 채. 이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도 몇 벌 없었습니다. 대부분 낡고 해진 옷들이었어요. 제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보였습니다. 결혼사진이었어요. 저와 전 남편의 결혼사진을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우리 며느리 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제 자리를 비워두셨던 거예요. 사진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 다 했어요. 내일 퇴원하시면 바로 저희 집으로 가시면 돼요. 제 말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늙은이가 짐만 될 텐데. 어머니,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엄마가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짐을 다 챙겨놓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 텐데 왜 혼자 하셨어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는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야. 옷 몇 벌뿐인데 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어요. 많이 변했구나. 이 동네도. 어머니의 중얼거림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재개발이 많이 됐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민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맙다, 민지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하고 좋구나.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제가 안방을 가리키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안방을? 그럼 너희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랑 민지는 작은 방 쓸게요. 어머니는 안방 쓰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내가 작은 방 쓸게. 하지만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더 따뜻해요. 햇볕도 잘 들고요. 방 안에는 새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옷장도 비워두었고 작은 TV도 설치해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침대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방 안을 둘러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를 생각하다가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결혼 초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바로 그 미역국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서진아, 내가 도와줄까?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미역국이구나. 내가 좋아하던 거.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레시피대로 만들고 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해준 걸 기억하고 있었니? 당연하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민지한테도 그렇게 해줬어요. 제 대답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서진아.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부엌을 나가셨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민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드셨습니다. 맛이 똑같구나. 내가 해준 것처럼.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니는 계속 민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지야, 학교는 재미있니? 어머니의 질문에 민지가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 대학교 2학년이에요. 심리학 전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심리학이라.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거구나. 착한 우리 손녀. 어머니의 칭찬에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가려 하셨어요. 어머니,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제가 말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빈둥거리면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손을 닫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큰 힘이에요.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쉬셨어요. 민지와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야.
근데 엄마, 할머니가 왜 그동안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랜만에 편히 잤구나. 침대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산책 좀 하실래요? 날씨가 좋아요. 제 제안에 어머니는 좋다고 하셨어요. 민지도 함께 나섰습니다. 셋이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공기가 참 좋구나.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셨습니다.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경치 예쁘죠? 민지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는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서진아, 민지야. 어머니가 조용히 우리를 불렀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제 옆에서 상추를 다듬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손이 근질근질하더라.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와, 오늘 반찬 정말 많다. 민지가 기뻐했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만드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지야,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더 해줄게. 어머니가 민지 그릇에 반찬을 듬뿍 담아주셨어요. 민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민지 옆에 앉아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민지야, 머리카락이 참 고우구나.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민지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 할머니 어디 안 가. 너희 곁에 계속 있을게. 어머니의 약속에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민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잘 자요. 내일 봐요. 민지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 우리 손녀 잘 자거라. 어머니도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지가 들어간 후 어머니와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시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돼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그동안 민지가 자라는 모습도 못 봤고 너의 힘든 시간도 함께하지 못했어. 어머니의 후회 섞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순간을 함께할 거예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너 정말 강한 아이야. 혼자서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잖니. 어머니의 칭찬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어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인내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며 버텼어요. 제 고백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사과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문틈으로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지는 벌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딸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어머니와 딸과 저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그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민지에게도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 계단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그 남자는 초췌하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경계하며 물었을 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15년 전 제게 상처만 주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 제 전 남편 태수였습니다. 서진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우리 엄마 여기 있다며? 좀 만나게 해줘. 태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세요. 제 단호한 말에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내 엄마 보겠다는데 왜 내가 막아?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태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수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야. 보고 싶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5년 전에 이미 끝났어. 어머니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저도 놀랐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호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셨습니다. 용서?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도 용서를 바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도 팔고 내 노후 자금도 다 가져갔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뭘 바라고 온 거야? 어머니의 질책에 태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서진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태수야, 너 때문에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도 힘들었어. 사업이 망하고. 그의 변명에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업은 내가 도박으로 망친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 말에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아, 제발 좀 도와줘. 나 정말 막다른 골목이야. 안 돼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수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그가 제게 다가오려 했을 때 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으셨어요. 태수야, 그만해.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까지 나를 버리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너 스스로 우리를 떠난 거야.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소란을 듣고 나오셨어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좋아, 알았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서진아. 내 자식 때문에 또 너를 힘들게 하네. 어머니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민지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 그 사람 또 올까봐 무서워. 민지의 걱정에 저는 딸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우리 할머니도 엄마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진아, 나 때문에 미안해. 어머니가 다시 사과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쓸어드렸어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지?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저 자식을 사랑하신 거예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랑도 방법이 있는 건데 나는 그 애를 망쳤어. 우리는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제 마음도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어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와 민지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저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한데 내 통장 좀 관리해 줄 수 있을까?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부탁에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혹시라도 태수가 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줄까봐 두려워.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할게요.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을 제 관리로 옮기는 절차를 밟았어요. 잔액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것밖에 없으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나머지는 다. 너도 알잖니. 태수에게 다 빼앗겼다는 뜻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다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어요. 서진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를 다시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안 올까? 제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조치를 다 취해뒀어. 우리 가족은 엄마가 지킬 거야. 민지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문단속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어머니와 민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지킬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빨리 와. 그 사람이 또 왔어.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 태수와 어머니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태수가 돌아봤어요. 서진아, 너 왔구나. 잘 됐네.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 경고에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경찰? 웃기네. 내가 내 엄마 보러 온 게 죄야?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제 분노가 치밀었어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불법 침입이에요. 태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나 안 볼 거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태수야, 이제 그만해. 나도 더 이상 줄 게 없어.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 그것만 좀 빌려줘. 태수가 어머니께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해요. 당신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제 말에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엄마 통장을? 태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당신한테 또 빼앗길까 봐요. 제 대답에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연이 정말. 그가 제게 손을 들려는 순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태수야, 그만해. 어머니의 절규에 태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서진이한테 손 떼면 나 정말 너를 용서 못해.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손을 내렸어요. 엄마, 나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 그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진이는 너와 달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줘. 너는 뭐야?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잖니. 어머니의 말에 태수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집에. 제가 신고를 시작하자 태수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좋아, 알았어.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그의 협박에도 저는 끝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태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기록하고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하셨죠?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서진아. 또 너를 힘들게 했어. 어머니의 자책에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곧 법적 조치가 완료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못 와요. 제 위로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지가 어머니께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 괜찮아. 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무서웠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또 올까봐 불안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문단속을 확인하고 창문도 다시 점검했어요. 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서진아, 너도 잠 못 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무섭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의 엄마잖니.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 책임이 큰 거야.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태수는 앞으로 저희 집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장도 함께 발송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맙다, 서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어머니의 감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웃으시기 시작했고 민지도 예전처럼 명랑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행 갈까요? 셋이서 바다 보러 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행? 나도 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여행이에요. 할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함께 안아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말에 강릉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민지도 신나서 짐을 미리 싸기 시작했어요. 강릉으로 떠나는 아침, 어머니는 새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제가 선물로 드린 연보라색 점퍼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 칭찬에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래, 나이 들어서 새 옷 입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민지가 뒷좌석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도 함께 흥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 바다 보면 소원 빌어야 해요. 꼭 이루어진대요. 민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다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바다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바다 본 게 언제예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한 20년 전, 너희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왔었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오셨다는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사진 찍어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뛰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렌즈에 가득 담겼어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션에 짐을 풀고 근처 횟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많이 시켜요. 제 말에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아이고, 비싼 것들인데. 하지만 민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많이 드세요. 신선한 회와 해물찜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점 한 점 천천히 드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맛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먹어보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많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당연히 행복해야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가 보드게임을 꺼내왔어요. 할머니, 이거 해봐요. 재밌어요. 어머니는 처음 해보는 게임에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웃으며 게임을 했어요. 할머니가 이겼어요. 민지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민지와 저 셋이서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소원 빌어야 해요. 민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단다. 어머니의 대답에 민지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아침 식사 후 오죽헌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건물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어요.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데 와봤는데 참 오래됐구나. 어머니가 회상하시며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민지가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어요. 할머니, 여기가 신사임당이 살던 곳이래요. 신사임당. 훌륭한 분이셨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자식 잘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충분히 훌륭하세요. 저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넌 내가 키운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훌륭하게 자란 거지.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항상 할머니 이야기 하세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말씀 떠올린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결혼 초에 해주신 말씀들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됐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머니가 흐느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법을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지도 우리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커피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커피 향을 맡으며 좋아하셨어요. 향이 참 좋구나.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경치 정말 예쁘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예쁘단다. 너희 덕분에 이런 곳도 와보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아, 민지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래, 영원히 함께 하자.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는 펜션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옛날에는 내가 항상 이렇게 구워줬는데 어머니의 숙련된 손놀림을 보며 저는 결혼 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때 해주신 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래, 그럼 오늘도 맛있게 구워줄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를 민지와 제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손녀 많이 먹어. 식사 후 펜션 앞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와, 별이 진짜 많다.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구나. 할머니, 저 별 봐요. 유난히 밝은 거 보이죠? 민지가 가리켰습니다. 저게 금성이래요. 어머니는 민지가 가리킨 별을 바라보셨어요. 예쁘구나. 정말 예뻐. 어머니의 목소리에 평화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민지가 셀카봉을 꺼냈어요. 우리 셋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문 밖에서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좋아요. 민지의 말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나도 우리 손녀가 너무 좋단다. 할머니가 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해요. 약속? 민지의 말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서울로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가야 하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와요. 자주 올게요.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정말 좋았어. 이런 여행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어머니의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너희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정말 어디든 좋단다. 어머니의 대답에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순간, 맛있었던 음식, 아름다웠던 풍경,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고맙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만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민지를 깨우시고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셨어요. 민지는 학교 가기 전에 꼭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손녀 조심해서 다녀와.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내가 좋아하는 찌개 끓였어. 그 냄새를 맡으니 결혼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 어머니의 손놀림을 보니 예전 실력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초청의 날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도 가도 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야지. 우리 손녀 학교 구경도 하고. 어머니의 대답에 민지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와, 할머니 최고.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가족 초청의 날, 우리는 셋이서 민지 학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로 사들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제 칭찬에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옷 입은 지도 오래됐네.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랑 할머니야. 민지의 친구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민지도 무대에 올라 시 낭송을 했어요. 나의 가족에게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민지가 낭독하는 내용에 어머니와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와 할머니 두 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민지의 시를 들으며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민지가 내려왔을 때 어머니는 민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진심이에요.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민지의 말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며느리, 이런 손녀를 두다니. 어머니의 감사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더 복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서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제 결혼 사진과 민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제 놀라움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내가 떠날 때 몰래 챙겼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 서진아.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다시 사과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앞만 보고 살자. 우리는 함께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눴어요. 웃고 울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미안합니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셨어요. 그 애도 정신을 차린 건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답장 쓰실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그의 인생은 그 애가 책임져야 해.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어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서진아, 나 이제 정말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뜨면 너희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어머니의 고백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서진아, 약속해 줄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늙어서 짐이 되거든. 그땐 양로원 보내줘. 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편히 계셔야 해요. 서진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민지도 그러고 싶어 해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오늘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민지의 자랑에 어머니와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네. 어머니가 민지를 안아주셨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민지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민지야, 맛있다. 우리 손녀 솜씨가 일품이네. 어머니의 칭찬에 민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치찌개 끓이실 때요.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민지의 대답에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손녀 똑똑하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를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민지야.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1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덕분에 더 행복해요. 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아 기대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민지의 말에 어머니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 방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제 인사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어머니의 고백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 온기가 제 마음을 채웠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어머니.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어머니께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이어진 가족. 15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남은 모든 순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